목성은 진정한 태양계의 보석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동쪽에서 가장 밝은 진주가 떠오르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밝기 면에서 행성은 금성보다 약간 적습니다. 고대에도 행성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목성은 우리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이며 화성과 토성 사이에 위치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며 다양한 가스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거인에 속합니다. 또한 많은 위성, 특이한 표면, 심지어 어두운 고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폭풍, 뇌우, 오로라를 경험하며 지구보다 몇 배나 큰 오로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성 표면에서 가장 유명한 행성은 17세기에 처음 보였고 여전히 서두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큰 붉은 반점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지만 그 내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망원경은 가스 거인 구름의 외층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이 구름은 보호막 역할을 하고 눈이 더 깊숙이 침투하여 깊이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목성 주변의 신비한 삶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목성 시스템에서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5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소행성 때에 의해 우리 중심 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든 신의 왕을 기리기 위해 목성을 불렀을 때 그들은 이 행성의 크기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성은 소용돌이 치는 구름으로 덮인 가스 거인입니다. 우리 하늘에서는 밝은 점처럼 보이지만 작은 망원경으로 흰색 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목성의 평균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약간 높은 센치당 1.33g입니다. 행성의 적도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2.6배입니다. 목성은 약간의 축 기울기 때문에 계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성에서는 끊임없이 허리케인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행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거대한 행성으로 태양계의 다른 행성 질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2.5배나 큽니다. 목성의 반지름은 69,911km로 지구의 11배에 달합니다. 질량은 지구의 317배에 달하며 태양계의 모든 다른 행성을 합친 질량의 2배 이상입니다. 이 질량이 구 모양으로 압축된 목성은 엄청난 중력을 끌어당기며 지구와 주변의 다른 행성들의 궤도에 형성했을 것입니다. 목성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 거대한 행성 안에 약 1300개의 지구의 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따라서 가스 거성이 농구공 크기라면 우리 지구는 포도 크기가 될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행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해성과 소행성을 포착하고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 사건은 바로 얼마 전인 1994년에 발생했는데 이 행성의 보호자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목성의 중력이 슈메이커 레비 행성을 깨뜨린 것입니다. 큰 파편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폭발은 100메가톤급 수소폭탄 폭발에 10,0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행성의 밤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스 거인은 일종의 거대한 우주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여 잠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충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목성의 거대한 자기권은 가스 거인 목성 근처를 방문하는 모든 우주선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노 탐사선의 전자장치를 목성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을 1cm의 두께의 벽으로 된 티타늄 큐브 안에 넣었습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5배 더 멀기 때문에 태양빛의 몇 %만 받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약 2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의 원천은 행성 전체의 느린 중력 수축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중심부의 1억 기압에서 가스를 고밀도 액체 상태로 변환하여 섭씨 수만 도의 온도를 생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는 거대한 내부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약 1.6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강렬한 기상 시스템으로 바꾸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계의 각 행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일정 시간이 걸리고 태양의 축을 한 바퀴 도는데도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하루와 지구의 1년을 표준 시간으로 삼습니다. 목성의 하루와 1년의 길이가 지구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목성은 가장 큰 행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행성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목성은 다른 행성보다 빠르게 자전축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에서의 하루는 10시간 미만으로 지속됩니다. 정확한 시간에는 극에서 9시간 56분에서 적도에서 9시간 50분까지 다양합니다. 사실 목성은 가스 거인이기 때문에 고체 구형 행성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신 극을 중심으로 조금 더 빠르게 회전하여 낮 길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반면 목성은 초속 13km의 속도로 궤도를 이동하며 지구 11.86년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이는 지구 4,332일 이상에 해당합니다. 행성이 이 궤도를 이동함에 따라 행성 사이의 거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목성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때는 5억 8,800만 킬로미터, 가장 멀었을 때는 9억 8,900만 킬로미터였습니다. 반면에 가스 거인은 태양으로부터 7억 7,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상공을 비행하고 머물지 않을 계획이라면 편도 여행에 평균 550에서 650일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저 1호의 경우 546일이 걸렸고 보이저 2호는 688일 만에 목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궤도에 진입하려면 비행하지 않으려면 우주선이 속도를 늦춰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성계 연구를 목표로 한 나사의 갈릴레오 탐사선은 가스 거인에 도달하는데 2242일이 걸렸습니다. 목성은 고대 천문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1610년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가장 큰 위성 4개를 발견한 후 처음으로 상세한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니메데, 이오, 칼리스토, 유로파. 오늘날 이 위성들은 갈릴리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60년대에 천문학자 지오바니 카시니는 목성에서 줄무늬와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1972년 이후 9개의 우주 탐사선이 목성을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우주선을 이용한 거대한 행성에 대한 연구는 1972년 3월 3일 우주선 파이오니어 10이 지구에서 발사되어 목성으로 긴 여행을 떠난 197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의 비행 끝에 우주선은 소행성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15개월 후인 1973년 12월
목성 근처까지 도달해 목성으로부터 13만 300km의 거리를 통과했습니다. 하전 입자, 우주선, 유성 입자, 플라즈마 검출기, 자력계, 광편 광계, 자외선 광도계, 적외선 복사계, 4개의 광학 망원경 세트의 과학 장비를 포함하여 스테이션의 질량은 290kg이었습니다. 광편 광계의 도움으로 목성의 구름 덮개와 4개의 가장 큰 위성 표면을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활용하여 340장의 이미지로 촬영했습니다. 1973년에 발사된 파이어니어 11호는 1974년 12월 목성에서 43,000km 떨어진 곳에서 이전 탐사선보다 3배 가까이 목성에 접근했습니다. 이 우주 탐사선은 위험한 방사선을 받지 않고 방사선 벨트와 행성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목성의 중력 때문에 파이오니어 11호 우주선은 거의 180도 회전했습니다. 몇 번의 비행 경로의 수정 끝에 우주선은 토성 궤도를 통과하여 무한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1979년 유명한 보이저호가 목성의 고리 시스템을 발견하고 행성 표면의 구름과 웜홀을 수많은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이미지 덕분에 과학자들은 신비한 그레이트 레드 스팟이 거대한 소용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목성의 위성 2호에서 수십 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에서 발견된 최초의 활화산입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1995년 6년간의 여정 끝에 목성 궤도를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목성의 화학적 구성과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고 위성을 더 자세히 촬영할 수 있는 차세대 장치였습니다. 또한 우주선은 관측을 위한 궤도 모듈과 행성 대기에 진입하는 임무를 맡은 특수 탐사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선 갈릴레오는 1995년에 목성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 장치에서 분리된 탐사선을 방출하고 초속 45km로 5개월 동안 목성 대기까지 독립적으로 비행했습니다. 목성 대기 상층의 저항으로 인해 속도는 초당 수백 미터로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서지는 지구의 중력을 230배 초과했습니다. 탐사선은 8도 이상의 계산된 각도로 대기에 진입했습니다. 보호 스크린을 다시 넣은 후 메인 낙하산으로 하강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주선은 57분 만에 156km의 깊이에 대기에 진입했습니다. 대기 데이터는 우주선 갈릴레오의 본체에 의해 중계되었으며 동시에 목성의 갈릴레오 위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2000년에 토성으로 향하던 우주 탐사선 카시니가 목성 최고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노는 목성 궤도를 도는 두 번째 과학 탐사선입니다. 2016년부터 그곳에 머물고 있으며 2025년 9월까지 행성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 바깥으로 향하는 우주선은 목성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성 근처의 중력 기동을 통해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목표물을 향한 비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스 거인의 이러한 이점은 보이저, 율리시즈, 카시니, 뉴 호라이즌 임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목성이 가스 거인과 실제 별 사이에 우주 물체 분류에 포함되는 실패한 별 또는 갈색 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성과 태양의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태양의 밀도는 1.41g 매 세제곱 센티미터로 1.33g 매 세제곱 센티미터인 목성의 밀도에 매우 가깝습니다. 또한 이 두 천체는 구성면에서도 매우 유사합니다.
태양의 질량은 약 71%의 수소와 27%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미량의 다른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분자량으로 약 86%의 수소와 13% 헬륨입니다.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목성을 실패한 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목성이 곧 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별과 행성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탄생합니다. 실제로 별 형성은 분자 구름의 밀도가 증가하여 플라즈마 공으로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별의 진화는 항성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거대한 분자 구름에서 시작되며 중력 불안정으로 인해 1차 밀도 변동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분자 구름이 은하 궤도를 돌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중력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하가 회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구름의 물질이 항성 성운을 감싸게 됩니다. 질량과 중력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 별의 핵은 점점 더 수축하여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결국 너무 압축되고 뜨거워져서 핵이 점화되고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별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별이 물질 합성을 마친 후에도 성운에는 여전히 많은 물질이 남아있으며 바로 이곳에서 행성이 형성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목성과 같은 가스 거성의 경우 이 과정이 원반에 있는 작은 얼음 암석과 먼지 조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별의 궤도를 돌면서 이 물질 조각들은 정전기가 서로 달라붙으면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덩어리들은 지구 질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충분한 크기에 도달하여 주변 원반에서 점점 더 많은 가스를 중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시점부터 목성은 향후 수백만 년에 걸쳐 점차 질량에 도달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물질을 소진한 후 성장을 멈췄습니다. 따라서 목성은 별이 될 만큼 충분히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목성이 태양과 구성이 비슷한 것은 실패한 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탄생시킨 것과 같은 분자 가스 그룹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목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는 기체 행성입니다. 목성의 대기는 행성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높아져 핵을 둘러싸는 액체층으로 변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목성도 약 45억 년 전에 가스와 먼지 구름의 중력 압축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가스 거성이 처음에 바위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행성으로 형성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같은 다른 원시 행성, 특히 목성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핵의 크기 덕분에 태양이 응축된 가스 구름에 수소와 헬륨을 포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성은 태양이 형성된 후 남은 물질의 대부분을 받았으며 이것이 목성의 질량이 현재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 질량의 2배 이상인 이유입니다. 반면에 관찰된 밀도를 통해 행성의 내부 구조가 대기와 동일한 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가볍고 풍부한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은 태양, 다른 별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약 40억 년 전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5번째 행성으로서 현재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스 거인은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목성은 대부분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심한 압력과 높은 온도로 인해 행성을 파괴하거나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착륙하거나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과학자들은 목성 핵이 두껍고 매우 뜨거운 용암과 같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성 핵은 액체 금속 수소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주겠습니다.
2층은 행성 반경의 90%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목성의 내부 구조는 행성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껍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더 조밀해지는 1500km의 두께의 대기바닥에는 약 7000km 두께의 액체 수소 가스층이 있습니다. 압력이 지구 표면보다 69만 배나 높고 온도가 6200도를 초과하는 17000km 아래에서는 수소가 액체 분자 상태로 8000km가 더 지나면 액체 금속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는 강력한 힘으로 압축되어 금속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소가 전기를 전도하여 지구 주위에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크기는 6억 5천만 킬로미터가 넘고 토성의 궤도를 약간 덮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기장은 길쭉한 모양으로 태양을 향해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외에도 층의 구성에는 소량의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경 25,000km의 내부 코어는 헬륨으로 둘러싸인 물, 암모니아, 메탄을 포함한 금속 규산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23,000도이고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압력을 5천만 배 초과합니다. 따라서 목성의 중심은 태양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지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로 수소 약 89%와 헬륨 약 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탄, 암모니아, 아세틸렌, 수증기가 미량 존재합니다. 가스 거인의 대기는 목성 질량의 약 1%를 포함합니다. 비교를 위해 지구의 대기는 질량의 100만 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이 대기는 엄청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구름 덮개는 기체 상태가 액체로 변하는 소위 표면에서 약 1000km 고도에 위치합니다. 적외선 복사계는 외부 구름 덮개의 온도가 영하 133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행성을 보면 대기가 짙은 구름으로 구성되어 은회색, 주황색, 노란색, 갈색, 파란색의 많은 동심원띠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띠와 밝은 영역은 상층 대기층의 유색 구름입니다. 적도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어두운 띠와 밝은 영역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이러한 고밀도층의 회전 주기는 다릅니다. 이 띠는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적도, 열대, 온대, 극대띠, 구역으로 불립니다. 이 색띠는 대기의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있는 영역입니다. 적도와 평행한 대기의 흐름은 행성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열 흐름, 목성의 빠른 자전,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벨트와 구역의 경계에서 강한 난류가 관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름의 상층은 암모니아 권운으로 구성되고 아래는 수소, 메탄, 얼어붙은 암모니아 결정이 혼합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벨트의 색은 암모늄 화합물, 폴리설파이드, 포스핀의 존재로 설명됩니다. 반면에 고위도에서는 구름이 직경이 최대 1000km에 달하는 갈색과 푸르스름한 반점이 있는 연속적인 필드를 형성합니다. 목성의 고리 시스템은 토성과 천왕성의 고리에 이어 태양계에서 발견된 세 번째 고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목성의 고리는 어둡고 주로 먼지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성의 고리 시스템은 행성에 가장 가까운 후광고리, 비교적 밝고 매우 얇은 주고리, 아말테아 고리와 테베 고리라고 불리는 넓고 두껍고 약한 두 개의 바깥고리 등 4개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개의 고리는 구성되는 위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또한 히말리아 달의 궤도 근처에도
고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의 고리는 너무 어둡고 희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그들을 관찰하려면 매우 강력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우주에서도 목성의 반대편에서 태양 광선이 비추거나 적외선으로 직접 비춰야만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의 독특한 특징은 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대한 소용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는 그레이트 레드 스팟도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격렬한 폭풍과 소용돌이 치는 해류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레이트 레드 스팟은 목성 남반구에 있는 거대한 대기 소용돌이입니다. 그 크기는 12,000바이 4,800km로 인상적입니다. 내부의 가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그 속도는 지상 폭풍의 속도를 능가하여 지구 6일 만에 완전한 공전을 합니다. 이 허리케인에 대한 최초의 공식 관측은 18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665년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는 그레이트 레드 스팟이 될 수 있는 영구 폭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소용돌이가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은 목성에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허리케인은 지구와의 충돌 후 사라지지만 그레이트 레드 스팟은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행성 대기의 상부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더 깊숙이 확장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우주탐사선 주노의 측정을 분석하여 목성의 대기 소용돌이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를 사용하여 그레이트 레드 스팟의 수직 구조와 다른 두 개의 폭풍을 연구하며 물과 암모니아가 응축되어야 하는 층 아래, 즉 행성의 구름 수준에서 확장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강수, 하강과 같은 소규모 동적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레이트 레드 스팟 지역의 중력 측정을 분석하여 그 깊이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대기 깊숙이 뻗어 있지만 여전히 훨씬 더 멀리 이동하는 주변 구역 해류보다 훨씬 작습니다.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빅 레드의 깊이는 500km를 초과하지 않는 반면 주변의 해류는 3000km에 가까운 깊이까지 확장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폭풍의 크기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경은 여전히 지구의 직경을 초과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표면이 줄어들면서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약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관측 초기에는 길이가 약 48,000km, 폭이 12,000km에 달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 그 크기는 꾸준히 감소하여 1979년에는 23,300km, 2014년에는 16,500km로 감소했습니다. 큰 지점 내부의 풍속은 시속 500km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정에 따르면 큰 허리케인이 조만간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성의 오로라는 지구보다 거대하고 강렬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좌회선 범위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이러한 오로라는 가스 거인의 극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에서 빛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여러 오로라의 원인이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속되고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하전 입자의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성 주노 탐사선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오로라가
지구의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유사한 과정인 플라즈마파를 생성하는 행성의 자기 장선을 따라 변동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디메데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자체 자기장을 가진 달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위성과 목성의 자기장의 상호작용은 가스 거인의 자기장 선을 따라 움직이며 전자를 가속화하는 파동을 생성합니다. 준호가 측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입자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이오 물질이 빠르게 회전하는 자기장에 의해 목성에서 튕겨져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분출물이 바깥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성은 전류 시스템으로 물질을 계속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전자기, 줄다리기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행성의 상층 대기와 자기권을 통해 이동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목성 대기의 하층에서 상층으로 흐르는 전류의 일부가 목성의 주요 오로라 복사의 근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행성의 오로라와 초당 수백 킬로그램의 속도로 이오에서 분출되는 물질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했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마침내 전문가들이 그 이론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목성의 극에서도 행성 자기권에서 가속된 입자와 대기 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목성의 오로라는 훨씬 더 강렬하며 지구와 달리 목성의 가장 거대한 위성이 각각 목성의 북극과 남극에서 자체 오로라를 생성합니다. 각 오로라의 발자국은 일종의 자기 끈으로 각각의 위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성과 태양의 거리는 지구의 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목성의 상층 대기는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을 목성의 에너지 위기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이 50년 넘게 해독하려고 노력해온 미스터리입니다. 최근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레스터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스 거인의 강렬한 오로라가 행성 대기의 상층을 강하게 가열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 현상이 오로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했지만 강한 바람과 목성의 빠른 자전으로 인해 이 효과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목성은 적도 부근에서 동서풍이 매우 강하며 이 바람은 우리 태양계의 어떤 다른 행성보다 빠르게 자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목성의 빠른 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서적도풍이 적도로 향하는 따뜻한 극풍을 억제하고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빠른 자전과 바람 때문에 오로라가 지구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데이터, 오로라, 자기장을 분석하여 극지방에서 적도까지 전하를 띤 입자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목성 상층 대기 온도에 대한 전례 없는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천천히 감소하는 방식으로 열이 분포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오로라 영역에서 떨어진 긴 띠 형태의 별도의 가열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오로라에서 적도를 향해 굴러가는 열파라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2017년 1월 오로라 고리 중 하나에서 열파가 발생했는데 이는 목성과 충돌한 고압 태양풍의 주머니와 일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태양풍의 압력이 낮은 다른 날 밤의 목성을 관측했다면
이 순간을 놓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성의 자기장과 지구 궤도에 대한 태양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일본 우주망원경 히사키에 따르면 당시 태양풍이 강해서 오로라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준호의 데이터는 오로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최고 기온 지역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목성 상층 대기의 이전 온도 지도는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성 전체에서 온도가 변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목성과 목성의 많은 위성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미니어처 태양계와 비슷합니다. 목성에는 79개의 위성이 있으며 그중 53개는 이미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성은 매우 작으며 그중 60개는 직경이 10km 미만입니다. 목성의 4개의 가장 큰 위성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이들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위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목성에서 가장 그림 같은 달은 이오입니다.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음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표면 위 200km 높이에서 유황 분수가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인 이오의 직경은 3642km입니다. 이산화황과 유황증기는 이오 표면 위 수백 킬로미터 높이에서 초당 1km의 속도로 분출됩니다. 이 달의 깊이는 목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로파와 가니메데에 의한 조성력으로 인해 가열됩니다. 조력은 이오의 암석권을 구부리고 가열합니다. 그 결과 축적된 에너지가 화산 형태로 표면에서 폭발하여 기록적인 화산 활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오가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천체로 여겨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며 이오의 표면은 수백 개의 화산으로 지옥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는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어 유황가스를 방출하는데 이 가스가 표면에 얼어붙으면 황백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이오를 물들입니다. 적도의 지역은 온도가 영하 134도이지만 크기가 75에서 250km인 핫스팟에서는 온도가 326도에 달합니다. 한편 분출물로 구성되고 주황색을 띠는 이오 표면의 나이는 100만 년으로 추정됩니다. 이오의 구호는 대부분 평평하지만 높이가 1에서 10km인 여러 산이 있습니다. 이 달의 표면은 젊기 때문에 운석 크레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오 내부 구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마도 화성 물질층 아래에 가열된 규산염 멘틀과 중앙에 작은 금속 코어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오의 대기는 매우 얇습니다. 실제로는 진공 상태이지만 산소, 나트륨, 유황 증기의 방사선이 이오의 궤도를 따라 감지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오 대기의 30에서 50%가 화산 분출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자들은 배출물의 구성이 위성의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마그마 저장고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6번째로 큰 달입니다. 여러 우주선이 방문한 이 달은 우리 달보다 약간 작으며 지름은 3122km, 평균 물질 밀도는 3.01g 매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단층과 균열이 있는 얼음 껍질로 덮인 표면은 평균 기온이 영하 170도인 혹독한 환경입니다. 이 단층의 폭은 수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다양하며 길이는 때때로 수천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지각의 예상 두께는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다양합니다.
우주의 임무 중에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20에서 30km의 두께의 얼음 표면 아래 지구물의 2배에 달하는 긴 줄무늬 균열이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거대한 물 매장량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성만큼 밝게 빛을 반사하는 이유입니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액체물 저장소가 지표면과 매우 가까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의 결론은 그린란드의 빙하와 목성의 달에서 발견된 2가지 유사한 구조의 형성을 모델링한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연구자들은 물이 우주, 다른 위성, 이오의 화산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표면에 정말 가깝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또한 관측 결과 그린란드의 북서부 빙상의 이중 능선이 동일한 형상을 가진 유로파의 이중 능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음향을 통해 물 저장소의 압력으로 만년설이 파괴된 후 다시 얼면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로파의 깊은 곳에서는 주석 상호작용의 에너지도 방출되어 멘트를 액체 형태로 유지하고 얼음 표면 아래의 바다는 아마도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에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달의 평균 밀도에 따르면 바다 아래에 규산염이 있어야 합니다. 표면이 상당히 매끄러운 유로파에는 크레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주황색, 갈색 표면의 나이는 수십만 년으로 추정됩니다. 갈릴레오 우주선이 촬영한 이 고해상도의 이미지는 길쭉한 평행 능선과 고속도로와 같은 계곡이 있는 불규칙한 모양의 개별 들판을 보여줍니다. 여러 곳에서 얼음 표면 아래 물질의 퇴적물일 가능성이 높은 어두운 반점을 보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따르면 생물학적 과정에 출현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인 액체 물의 존재로 인해 이 목성의 달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목성계에서 가장 큰 달인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크며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입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에서 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달의 1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달은 자체 자기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액체 코어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코어는 철과 니켈이 풍부하며 400에서 1300km 깊이에 있습니다. 전기의 전도가 높은 액체 철의 대류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지구장의 자기장과 마찬가지로 가니메데의 자기권은 목성의 방사선을 포함한 우주 방사선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하전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의 자기장은 달의 북극과 남극에 밝은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가니메데는 지름이 5268km이지만 평균 밀도는 물의 2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량의 약 50%가 얼음으로 보입니다. 주로 규산한 암석과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재는 금속 철심 위에 위치하며 얼음 껍질 아래에 여러 조각을 형성합니다. 아래에는 짠맛이 있고 황산 마그네슘이 함유된 액체물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 표면은 먼지와 돌로 점지하는 최소 75km의 2개의 얼음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에는 운석 총돌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며 순수한 얼음이 노출된 부분이며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한 흰색 반점처럼 보입니다. 짙은 갈색 지역을 덮고 있는 수많은 분화구는 30억 년에서 40억 년 고대의 나이를 증명합니다. 가장 어린 구역은 얼음 껍질이 늘어나는 작용으로 더 가벼운 물질로 형성된 평행 홈 시스템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그루브의 깊이는 수백 미터이고 너비는 수십 킬로미터이며 길이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일부 분화구는 밝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둡습니다. 태양 자외선의 영향으로 물 얼음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는 현상이 가니메데에서 발생합니다. 수소는 달의 중력장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우주로 자유롭게 빠져나갑니다. 무거운 가스인 산소는 주로 이 거대한 위성의 중력장에 의해 유지되며 산소가 적은 대기가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염분이 많은 지하 바다의 징후는 나사의 갈릴레오 임무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이달 표면 아래 바다의 두께가 약 100km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바다 깊이보다 10배 더 깊습니다. 가니메데 자체에는 지구상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름이 수성의 거의 99%에 달하는 칼리스토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달입니다. 평균 밀도 1.83g 세제곱센티미터를 기준으로 물 얼음이 전체 질량의 60%를 차지한다고 가정합니다. 가니메데와 마찬가지로 얼음 껍질의 두께는 75km로 추정됩니다. 이 달의 전체 표면에는 다양한 크기의 분화구가 점재되어 있습니다. 넓은 평원이나 고랑 시스템이 없습니다. 칼리스토의 독특한 지형은 10개의 동심원 고리로 구성된 직경 2600km의 다중 고리 구조입니다. 칼리스토는 자체적으로 양극성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 금속 핵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이 달의 크레이터는 약하게 표현된 우물과 얕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물, 얼음 외에도 이산화탄소 대기가 약하고 표면에 얼어붙은 이산화탄소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규산염 빈권 아래에는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멘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도의 표면 온도는 정오에 영하 123도에 이르며 표면의 나이는 35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갈릴리 위성에 대한 연구에 이어 진화 초기에 목성을 포함한 거대 행성이 우주로 엄청난 열 플럭스를 방출하여 가장 가까운 새 위성의 표면에 있는 얼음을 녹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에서 2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칼리스토는 다른 새 위성만큼 흥미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갈릴레오 우주선은 칼리스토의 표면 아래에 바닷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계는 칼리스토를 거주 가능한 기지로 유망한 장소로 간주했습니다. 태양계 순위에서 세 번째로 달과 화성 다음으로 식민지를 조직하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곳입니다. 연구 개발을 위한 이 달의 매력은 때때로 증기가 나오며 얼어붙은 바다를 덮고 있는 많은 양의 물 얼음이 발견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지진 활동도 기록되어 칼리스토에 뜨거운 중심 핵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열과 물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대 가스 행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지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행성들은 표면이 뚜렷하지 않은 휘발성 화합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계 가스 거성의 다양한 얼음 위성에서 미생물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목성의 새 위성인 가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를 연구하여 그곳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오래된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유로파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린란드 빙산과의 유사성과 같은 표면 특징은 유기물을 포함할 수 있는 지하 액체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연구자들은 빙하 아래
바닷물 호수가 달에서 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로파의 얼어붙은 표면 근처에 얕은 호수가 있다는 증거는 과학자들이 달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평양 능선이 그린란드 빙상에서 발견되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유로파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얼음 능선이 그린란드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면 빙하 아래 호수는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얼음 껍질에서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짠 바다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성의 달에 있는 이 바다는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2배나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는 달 표면을 흉터처럼 덮고 있는 이중 능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산맥은 높이가 300m에 달할 수 있으며 넓은 계곡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촬영한 이미지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이 산맥과 그린란드 북서부에 위치한 산맥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능선은 목성의 달에 있는 것보다 약 50배 더 작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물이 표면 호수에서 지하 호수로 흐르지만 유로파에서는 유로파의 만년설 두께가 매우 두껍기 때문에 물이 표면에서 심해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로파 표면의 얼음은 물과 산소 사이의 장벽 역할을 하는데 이는 태양빛과 목성의 하전 입자가 얼음 표면에 부딪혀 생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그 생명체가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존재한다면 산소가 그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산소가 소금과 녹은 물에 의해 운반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의 만년설이 부분적으로 녹으면 녹은 물이 표면의 산소와 섞일 수 있습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이 만든 이 컴퓨터 모델은 혼란스러운 지형이 형성된 후 녹은 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얼음을 통해 산소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지표면에 흡수된 산소의 86%가 바다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물의 이동은 생명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바다의 산소 수준이 지구의 바다 수준과 비슷하다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마도 태양계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성 달의 빙하 아래 바다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결과는 이러한 산소 수송이 가능하며 위성의 빙하 아래 바다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지구의 바다와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나사는 2024년 10월경 목성 주변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후보인 유로파 위성을 연구하기 위해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연구자들은 발사를 통해 이중 융기 형성에 대한 빛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탐사선 자체는 위성을 자세히 정찰하고 생명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는지 여부를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는 유로파 표면에 훨씬 더 가까운 호수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훨씬 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주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는 레이더로 얼음달을 면밀히 연구할 것이며 우주 임무의 주요 목표는 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 중 표면 얼음에 대한 연구와 후속 시추도 그 표면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침내 유로파의 빙하 아래 바다의 화학 성분을 알게 되고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가니메데에는 바닷물과 암석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떤 형태의 원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유기체는 지구의 심해 생물처럼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존해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수심이 11,000m가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니메데의 잠재적 거주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유럽 우주국은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을 보내 가니메데와 목성의 다른 두 위성인 유로파, 칼리스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탐사선은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2032년경 가니메데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달, 금성, 화성, 토성의 달, 타이탄 등의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에서 목성은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행성입니다. 목성에 사는 것은 선험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성에는 우주선을 걷거나 착륙시킬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목성에 착륙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목성에 착륙하는 것은 지구의 구름 위에 착륙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목성에 착륙한 사람은 지구 표면에 수천 배에 달하는 압력을 받으며 행성 내부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에는 낙하를 막을 수 있는 외피가 없으며 끝없이 펼쳐진 대기권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극도로 높은 온도에 직면하여 행성 한가운데서 탈출할 방법도 없이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아무리 내구성이 뛰어난 우주선이라도 목성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 착륙선이 이 가상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 적대적인 행성의 표면에 착륙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목성 대기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 문제는 뜨거운 온도이므로 그 부분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목성 깊숙한 곳으로 환상적인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층 대기권에 진입하면 목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시속 177km의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신은 빠르게 아래의 밀도가 높은 대기로 들어가서 벽처럼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약 3분 안에 구름 꼭대기에 도달하고 249km의 깊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스 거인의 자전속도로 진행되는 슈퍼 원심 분리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름 아래에 약 120km로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995년 목성 대기로 추락한 탐사선 갈릴레오는 가스 거인의 압도적인 압력으로 파괴되기까지 단 58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특별한 환경을 견딜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깊이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기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692km 깊이에서 기압이 지구보다 1150배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깊은 심해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공한다면 목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성의 대기가 전파를 흡수하고 외계 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발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4,000km 이상의 깊이에 도달하면 온도가 3,371도가 되는데 이 온도는 우주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금속인
텅스텐을 녹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낙하 시간은 최소 12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도 내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21,000km의 깊이에 도달하면 목성의 가장 깊은 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의 기압은 지구 표면보다 200만 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더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주변의 수소 화학을 변화시킵니다. 수소 분자가 너무 밀착되어 전자가 분리되어 금속 수소라는 이상한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반사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전등으로 주위를 둘러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금속 수소는 암석처럼 밀도가 높기 때문에 행성 깊숙이 들어가면 금속 수소의 부력이 중력을 방해합니다. 결국 이 부력은 중력이 요요처럼 다시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두 힘이 같으면 목성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이 떠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엄한 구름 아래 무엇이 있는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리서 이 신비로운 행성을 연구하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지만 그 내부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목성의 시스템은 독특하고 신비로우며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고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놀라운 여행을 약속합니다.